그 자전거를 타고 원래는 생명길이라고 해서 노란색 길을 따라 이렇게 걷는 게 8.4km 가장 짧은 코스고 네. 길을 따라 걷는 거는 빨간색 길을 포함해서 걸으시면 이제 자전거를 타시면 조금 더 이렇게 멀리 오실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 보면 자전거 반환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자전거 반환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전거를 타시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셔야 됩니다. 알겠지? 타셔야 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 길을 자전거 반환점을 지나서 요 건너편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점선은 약간 오르막이나 약간의 계단이 있는 곳도 있고요. 혹시 뭐 여기 다녀가시거나 답사하신 분 계십니까? 저 5년 전에 왔다 갔어요. 아, 예, 여기 요 숲탐방로 여기도 다녀보셨고요. 네. 네, 약간의 계단도 네, 있고. 그리고 자전거 끌고도 가고 타고도 가고. 네, 그렇습니다. 5년 전에는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다니실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때는 다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다 이거죠. 네. 우편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멀리서 서울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실 건데 우편은 본래 이름이 소벌이라고 해서 소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소벌이라고 하냐니까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요 산 모양을 소가 주둥이를 쭉 내밀고 물 먹고 있는 형상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을,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여기 마을 이름이 소목마을, 예. 소목이에요. 혹시나 창녕성 씨 분 계십니까? 여기 성씨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아, 창녕조씨. 예, 그 형제분들이라고. 여기 지역에서는 성씨분들하고 조씨분들은 결혼도 같이 안 하셔요. 예. 옛날에 우리 군대 고참이 성씨였어요. 아, 네. 성씨분들은 제가 알기로 여기 창녕 한 분이시고, 그래서 뭐, 조씨는 다른 데 조씨들도 많으시지만, 성씨는 다 창녕 성씨 분이 뭐 안 계시니까,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요 소목마을에 옆에 요 뒷산에 가면 우항산이라고, 우항산이 마찬가지로 우리 항자가, 소는 어차피 우자가 소자고, 항자가 항정살 드시잖아요. 네. 그 항정살이 목덜미 항자를 써가지고 목에 있는 산인가 봐요. 우왕산이라는 산인데 결국 소목산이죠. 그 소목산의 가운데에 창녕성씨 그 중시조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묘소가 있는데 여기가 여기 이제 산소를 쓸 때만 해도 당시 창녕성씨 분들이 이 일대뿐만 아니고 영의정을 배출한 굉장한 세도가였나봐요. 여기 산소를 쓸 때만 해도 여기가 조선 3대 명당 중에 하나다. 소목에 올리셨어요. 여기로 훌륭하신 분들 많이 나셔가지고 요즘 나셨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여기에 이 청룡성씨 산소보다 지금 성씨분도 아무도 안 계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집이 여기 하나 있어가지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른 몇 집 안 되는 집들 중에 여기 있는 집은 오렌지색으로 점을 딱 찍어놨어요. 중요하다고. 이 집이 무슨 집이냐면 여기 출발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여기에 딱 도착하시면 요 소목마을에 가시게 되는데 소목마을에도 공용 화장실이 있어서 들르셔야 됩니다. 여기 유일하게 화장실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자전거를 세우고 들르시면 저기 건너편에 보면 SK 기지국이 있어요. 뾰족한 철탑 건너편에 있습니다. 철탑 바로 밑에 있는 집인데 오늘은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다음에 혹시 또 우포를 오실 일 있으시면 뭐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분하고 다시 내가 우포를 찾아왔다. 요 집을 찾아오셔가지고 저 건너편에 뚱뚱하고 머리 노란 해설사가 여기 저기 집이라던데 이러고 여기 뱀을 딱딱 두드리시면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소목마을. 실제로 소목마을은
우포늪은 면적이 커가지고 4개면에 접혀져 있습니다. 뭐 면이 이렇게 4개 붙어 있어요. 이쪽은 뭐 이방면, 이쪽은 유어면. 그래서 인접해 있는 마을도 총 11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소목마을이, 제가 사는 마을이 여기 우포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전통적인 어업을 하는 마을입니다. 실제로 제 직업 중에 주요 직업 중에 하나가 여기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건너편에 가시면 여기에 사람들이 고기 잡는 배, 뭐 우포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뭐 여기서 고기도 잡아먹고 사는데 이제 동력을 쓰지 않는 장대로 이렇게 가는 장대 나룻배 그런 거 타고 고기 잡습니다. 그리고 원래 철새 겨울에 오시면 지금 요 사진인데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이쪽에 사진인데 지금 색깔이나 모양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제 생각에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찍은 사진 같은데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완전 뭐 호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게 이제 5월, 6월이 지나가면 이제 물풀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7, 8월 되면 아마존처럼 완전히 이제 수초로 뒤덮여서 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하고는 좀 지금 그냥 호수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실제로 이 늪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늪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앞에 있는 우포늪입니다. 늪인데 처음 출발하시고 나면 요 대대제방으로 제방길을 따라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요. 이 제방이 한 4km 되는 제법 긴 제방인데 끝까지 가면 길이가 한 4km 되는 제방인데 이 제방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요걸 딱 만들면서 본래 우포늪이 지금의 원래 크기의 3분의 1로 우포늪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여기 보이는 이게 다 늪이었어요. 여기 보고 다 늪이었어요. 근데 이 늪을 메워서 지금 딱 반듯반듯하게 전부 농경지가 됐잖아요. 네, 여기서 100년 동안 이제 처음에 이 늪을 만들고 나서 10여 년 동안을 농사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만주전쟁 하는데 낙동강가를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서 난 쌀을 불량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지금 농사를 지었고 지금은 여기 이 지역이 마늘 양파로 유명해가지고 마늘 양파 농사를 지금 여기 제방에 올라가 보시면 건너편에 많이 짓거든요. 근데 요즘 뭐 학자들 말로는 100년 동안 이게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보다 이게 늪으로 그냥 뒀을 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높았을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 낙동강이 범람하면 여기에 물이 차올라서 매년 평균적으로 여기 정도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여기 정도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기록으로는 2003년도 때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저기 제방이 넘었습니다. 차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중에 뭐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이런 거 다 버려두고 넣어도 낙동강이 범람할 때 지금 우포늪은 낙동강 전체에서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있거든요. 여태까지 100년 동안 낙동강이 범람할 때 요걸 안 막아가지고 우포늪이 지금 크기의 3배로 만약에 있었다면 우포늪 아래로 있는 낙동강이 결국은 김해로 해서 부산 앞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제방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제방 중에 제일 높고 튼튼한 게 부산에 있는 국포제방인데 그 제방마저 위험하답니다. 낙동강이 범람할 때 우포로 들어오는 물길을 막으면 그만큼 이게 자연댐으로서의 역할을 10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 제방이 쌓여서 지역민들은 여기에서 농사짓고 살아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지만 만약에 여기 제방이 없고 이게 자연 늪으로 있어서 그 댐의 역할을 지금의 3배로 해왔다면 100년 동안 낙동강에서 일어나는 홍수가 저감되는 효과를 생각해 보면 이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낙동강 유입이 어느 쪽으로? 낙동강 유입은 요 물길을 따라
요 물길 토평점 원래 오픈업은 여기 하루 토평점이고 여기 이쪽에 가면 요 상류 토평점인데 상류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게 이쪽이고 하류로 연결되는 게 토평점이고 내려가서 여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한 2, 3km 정도 가면 낙동강하고 연결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제가 저 통화를 처음에 예약을 하실 때 제가 옆에 있어서 들었는데 순환이 안 된다고 일단 원칙을 설명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8.4km이기 때문에 제가 운동 삼아 열심히 걸으면 한 2시간 걸으면 걸거든요. 자전거 타시면 너무 코스가 짧아서 서울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 자전거 타시면 코스가 너무 짧은데 이런 생각을 다 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길을 조금 더 답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답살하시면 임도가 있잖아요. 내 임도 네. 뭐 더 타시면 되는데 그 탈락. 여기에서 걷기는 여기로 나가서 길로 조금만 나가면 낙동강 예. 자전거 길 이제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자전거 길이라든지 그게 강변을 따라서 굉장히 여기 옥천리가 어디죠? 옥천요? 예, 옥천은 여기에서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뒤편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옥천 임도로 올라가는 길이 예예 있는데, 옥천으로 가셔가지고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저 노동마을 썼는데 그 길로 해가지고 임도가 있지 않. 네네 노동마을로